부동산 PD 남승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택을 소유하는 동안에요. 주택 소유주는 재산세, 즉 프로퍼티 텍스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 재산세는 주택 구입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죠. 재산세는 인컴 프로퍼티 텍스 보고 시에 또 공제를 받을 수도 있기도 하고요. 네, 프로포지션 69의 시니어를 위한 재산세 혜택은 이제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건데요. 2021년에 발의된 프로포지션 19에 대한 정보는 아직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클릭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프로포지션 19이 무엇일까요? 시니어 주택 소유자를 위한 재산세 절감, 또 소방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수입, 산불 희생자를 위한 발의안인데요. 네, 55세 이상이라든지 산불이 났다거나 자연재해 희생자인 분들, 또 장애인 주택 소유자들에게 좀 더 포괄적인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발의안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부동산 가치는 일반적으로 요즘 좀 더 했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니까는 집값이 확 오르니까 이동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발의안을 잘 사용하면 좋다는 건데요. 그러나 특정 거주자의 경우에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 특히 이제 55세,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는 55세를 시니어로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55세 이상의 개인은 종종 더 관리하기 쉬운 곳으로 다운사이징을 하거나 그게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포지션 19는 55세 이상의 거주자, 장애인 주택 소유자,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은 거주자가 기존 자산의 그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업그레이드나 다운그레이드가 쉬워지고요. 그리고 언급한 바와 같이 재정적인 또는 재산 관리상의 이유로 다운그레이드를 원하는 이런 유형의 개인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프로포지션 19 발의안 그러니까 19은요, 2021년 2월 16일에 발효가 되었고요. 이것은 첫 번째, 주 거주지의 판매자가 캘리포니아 주 어느 곳에서나 주 거주지의 그 세금 기준을 대체 주거지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발의안 19은 대체 주거, 그러니까 이사한 주거지의 가치에 관한 두 조항을 가지고 있어요. 새로 이사하는 주택이 판매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집보다 좀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든지 낮은 가치를 갖고 있을 때 달라지는데, 그 조정 가치와 관계없이 판매된 주 거주지의 과세 기준을 새로 이전한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포지션 69는 그 주택 매매 가격에 같거나 더 낮아야 되는 거였었잖아요. 그래야지 그 프로퍼티 텍스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이 프로포지션 19에서는 동일하거나 낮은 가치일 때는 물론이 그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고요. 또 판매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다른 걸 구매하는 경우는 105%까지 인정을 해주고, 2년 이내에 구매한 경우에는 110%까지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주 거주지의 과세 기준은 그대로 이전이 되는 거예요. 이사를 한 곳으로. 그 다음에 더 큰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사한 집의 가치가 파른 집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대체 거주지의 과세 가치를 원래 주거지의 과세 가치에다가 전체 현금 가치와 대체 주거지의 그 현금 가치를 좀 더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면 원래 내 집이 40만 불이었어요. 근데 현 시세는 90만 불이에요. 근데 내가 집을 구입한 것은 100만 불이에요. 그러면 판매 가치가 10만 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원래 40만 불이었던 걸 40만 불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디퍼런트 10만 불을 더해서 50만 불이 내 재산세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100만 불이 아니고. 네, 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발의한 것은, 그러니까 그 전에 한 번이었는데 지금은 세 번까지 가능하고요. 집이 파괴됐거나 화재가 난 경우에는 무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세대 간의 가족이 이전할 경우, 재산이 자녀나 손자에게 양도되어서 패밀리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 그 재산 가치로 되는데, 대신에 $100만 미만이면은
원래 내는 세금 기준으로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 쉽죠. 원래 세금 기준이 50만 불이고 양도 당시 자산 가치가 1.2 밀리언이었어요. 그럼 세금 기준은 50만 불로 유지되는 거예요. 이것은 1.2 밀리언이 원래의 과세 기준보다 100만 불을 더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150만이 넘어지면 달라지겠죠. 재산이 자녀 또는 손자에게 양도되어서 패밀리홈으로 사용되는 경우 양도 당시의 재산 가치가 원래 기준보다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금 기준이 될까요? 네, 한번 봅시다. 양도 당시 재산이 원래 세금 기준보다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금 기준은 양도 당시 재산 가치 100만 달러를 뺀 값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원래 세금 기준이 50만 불이었어요. 근데 그 넘겨주는 당시에는 200만 불이었어요. 그러면 100만 불에서 지금 가치에서 100만 불을 빼면 100만 불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100만 불이 많기 때문에 이전에 면제됐던 그 세대 간 이전 주 거주지의 과세 기준뿐만 아니라 모든 기타 재산의 최대 100만 달러까지만 면제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100만 달러 제외되는 상속된 기본 거주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고요. 임대 부동산이라든지 뭐 세컨 하우스나 투자 부동산은 여기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 재산을 유지하기가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데 두 번째 주택이나 뭐 지금 그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니까 세컨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양도될 때 그 시장 가치를 재평가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바뀌면서 조금 손해를 보야 된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거고요. 네, 프로포지션 19은요. 50대 후반의 부부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내 평가 가치가 20만 불 달러인 집을 살고 있는데 손주들하고 가까이 살고 싶어서 이사를 한 80만 불짜리로 했어요. 그러면 원래 세금 규정에 따르면 이제 20만 불이 1%라고 칠게요. 2천 불을 내던 것을 80만 불에 샀으니까 8천 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4배가 지금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입은 뭐 고정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리타이어를 하면 좀 내려가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니까는 내야 되는 세금이 많아지니까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발의된 그 프로포지션 19이 2,000불의 세금 기준을 8,000불로 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익, 뭐 한 달에 한 500불 정도 이득을 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캘리포니아 내에서 2번 더 이사할 수도 있다는 거죠. 3번 가능하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가족 간의 양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가족이 이제 1976년에 5만 불짜리 집을 샀어요. 그러면은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이걸 자녀한테 9만 5천 불에 양도를 했다고 쳤어요. 근데 이제 5만 불에 샀어도 매년 2% 정도 그 프로포지션 13에 인해서 2% 상승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2021년 2월 15일에 9만 5천 불에 했을 때과 그 다음에 이게 이펙트드 된 2월 16일에 했을 땐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70만 불이라고 치면 간단하게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의 재산세를 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게 발효되기 전에 2021년 2월 15일에 됐을 때는 재산세가 950불이에요. 근데 2월 16일 이후에 자녀에게 상속을 했을 때는 70만 불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00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50불과 7,000불이 차이 나니까는 이 프로포지션 19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프로퍼티 텍스가 많이 차이 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프로포지션 19의 좋은 점은 캘리포니아 주는 어디든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재산세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 이게 3번까지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자녀에게 양도를 해줄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잘 보셔야 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뭐 임대부동산은 이제는 그 재산 가치를 따져서 가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의 특정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담당 해주시는 회계사님이나 변호사님들한테 문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새로운
새로운 건 아니지만 잘 모르는 프로포지션 19의 그 재산세 세금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